중3이 더 좋을까요? 중2가 더 좋을까요? 중2요? 중2 계산해 보니까 아까 내신이 만점인 아이들이 전국에서 3,000에서 8,000명 정도가 나올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내신 2등급 받은 애들은 수시 무조건 아웃. 이 뜻이에요. 자, 궁금하시면 5등급제에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궁금하시면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답 드립니다. 여기 다 거기 실려 있습니다. 자, 뭐 이거 뻔한 내용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이 구조는 네, 넘어갑니다. 이건 넘어가고 핵심은 이 종합 부분들을 오늘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동네로 따진다면 교과를 쓸 일이 없겠죠. 네, 그게 다 종합이에요. 종합 아니면 논술 일부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학종에서 핵심은 학종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1번. 아니다. 간단하다. 그냥 4년 동안 등록금 내주는 애들.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그러잖아요. 그 의대를 어디서 제일 많이 보내죠? 할 때, 나오는, 어디가 제일 많이 보내죠? 서울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데는 연고될 거고. 그게 이탈이 굉장히 심해요. 생각보다. 그러면 중위권 대학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수들이 베트남을 가겠죠. 동남아나 옛날엔 중국을 많이 갔는데 동남아를 가. 그거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교 재정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면 통폐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지금 보게 되면 이 학과를 많이 쪼갠 부분들을 무학과로 바꿔가요.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썰렁한 농담으로는 그래요.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게 썰렁한 농담이에요. 회. 날로 먹으려고.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뭐냐면 와서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4년 등록금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알아서 공부한다는 건 뭘까요? 그 학과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르쳐도 맑게 알아먹고. 그러려면 그 과목을 좋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더 원하는 학생은 좀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면 미국 유학 안 가고 자기가 있는 대학교에 석사나 박사 와가지고 자기 연구 보조해 주는 거. 아이디어도 좀 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거예요. 정시는 이탈률이 워낙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시로 뽑고 싶은 거고 수시에서 뽑는 학생들은 그 학과에 오래 남아서 자기 말 잘 들은 학생,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할 학생입니다. 이거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왜냐하면 좋은 학교를 확인해야 되니까 지원자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종 준비는 일단 서울대가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하겠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수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진로와 연관되든 어떤 책을 읽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이게 왜 이러지? 라는 호기심이 먼저 드러나야 돼. 1번.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려고 책을 읽거나 어떤 조사를 했거나 실험을 했거나 그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 이거는 각 과목에서 있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 결과물이 나오면 돼요. 왜 결과물이? 반드시 텍스트화 돼야 돼요. 텍스트로. 왜 그러냐면 이걸 정량화 시키는 부분들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결과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와 확장, 후속 활동, 연계 활동 이런 부분들인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물리를 공부하다가 깊게 파다 보니까 수학에서 배웠던 거하고 만나네? 아니면 화학 어디랑 만나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 게 몇 개나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겠다는 뜻인 거고요. 요것도 그냥 같은 건데, 편하게 그냥 여기가 저희 건물이 별다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별들인데, 자, 시츄에이션에 어떤 상황이나 동기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태스크, 이제 과제를 설정한 다음에 액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림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서울대부터 보시게 되면 서류평가에서 뭘 보느냐?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전공 관심, 지적 호기심 등의 창의에서 보게 되면 전공에 대한 관심,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문과로 따지면 경영학과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없어요. 잘났으니까 왔겠죠. 근데 문사철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이 아이가 내신이 안 되거나 등수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갈래를 탔으니까 중문과나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명도외고로 칠게요. 얘가 처음에는 경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정외를 가려고 했겠고요. 일반 이과 애들 본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의사 이렇게 써 있겠죠. 진로를. 네, 의학을 꿈꾸십니다. 처음부터 수의회라든가 치의회를 꿈꾸는 건 아니고 화생공도 꿈꾸지 않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전공에 대한 관심인데 센 데는 상관없는데 좀 약한 데로 가게 되면 아까 했잖아요. 도망 안 갈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관심이 이땐 중요해져요. 그래서 학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한 과일수록 만약에 교육 계열이다. 물리교육, 지구과학 교육. 처음부터 그런 거 꿈꾸는 애 없잖아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그 아이는 진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내신이 조금 약하더라도 뽑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목 특성, 그 다음에 수업 내용, 학업 수행 내용, 이수자 수 등을 고려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수자 수, 우리 아이가 물리를 꼭 해야 돼요.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물리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몇 명 안 듣잖아요. 내신 나쁠 것 같아. 그래도 안 듣는 학생들은 서류 탈락.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대는 안 들었다 하게 되면 서울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설사 그게 만점이라 하더라도 수능도 그러잖아요. 만점인데 아이가 의대를 못 가잖아요. 물리나 화학을 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수시에서도. 정시가 하물며 그런데 수시는 더 심한 거죠.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수행 내용이나 이수자 수를 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서울대라면 예체능 교과 충실도, 기가를 망쳤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통사를 망쳤어요, 한국사를 망쳤어요 하게 되면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뺀질거린 거예요. 얍삽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2외국어 망쳤다.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서울대에선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게 됐고요. 면접에서 보게 되면 서울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 의대는 60분, 수의대는 50분, 치의는 40분간 MMI를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대다 하게 되면 방이 5개예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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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20분인데 그 10분 동안 이제 그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딜레마 상황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모든 면접에서 면접 문제를 기억하고 와서 쓰는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떨어져요. 머릿속에 하얘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떠올라야 하게 되면 엄청난 천재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거나 이 뒷부분을 위해서 뭐 학종에서도 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의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MMI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의료 윤리에 관한 것, 그리고 서울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하는 아이가 의대인데 수학과학은 당연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랖퍼. 얘가 문학도 잘해요. 아니면 컴퓨터에도 관심 많아요. 이런 쪽으로 좀 확장성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아이들을 선호한다. 연대는 아깝게 서울대 떨어진 애를 원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이 자식 서울대 갈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뽑아놔요. 다른 그게 별도 그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값을 좀 더 봅니다.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그런 걸 좀 덜 하는데 여기서는 학교를 조금 더 봐요. 어떤 학교지? 이 부분들을 좀 더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해서 Z점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표준 편차 얼마인 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준이 좀 약한 데서 내신 좋아요. 그럼 고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연대 입장에서. 이 아이는 서울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연대 입장에서는 안 뽑아요. 고려대로 가세요라고 되는 거죠.
학교값 안 따지는 학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 부분들은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서울대랑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면접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학업 우수형 이런 게 있고 자기 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위에 게 학업 우수형이고요. 4-8이라는 요게 있는 거고 밑에는 고려대 계열 적합형.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 개발 역량, 뭐 공동체 역량 그 차이는 뭐냐면요. 내신 안 나오고 수능 안 나오는 아이들은 궤적을 쓰세요 이런 거죠. 센 고등학교에서 그건 궤적을 쓰세요. 언제 보는데? 수능 전날이 한 3일 전쯤 볼 거예요. 3, 4일 전에. 그러니까 하나고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영과고라든가 이런 애들은 여기 궤적을 써라 이거는 거고요. 일반고 애들은 뭘 써요? 학업 우수형 써야지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야기 이제 순서가 하나 바뀌는데요. 서류를 준비를 할 때 이 서류 준비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보고서도 누가 써주지? 만약에 아빠가 의사예요. 아빠가 대신 써주면 안 되나? 돼요. 된다고요? 안 걸리나요? 네. 서울대 재시문 면접하느라 바빠요. 연대도 재시문 면접이에요. 고려대도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냥 일반대로 따지면 서강대는 서류 100이에요. 성대도 서류 100이에요. 한양대도 서류 100이에요. 그러면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하는 거 없나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어차피 그 정도 관리했으면 좀 못됐다 이거 제가 생각해도 못된 건데 애가 뛰어나거나 집안이 뛰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해볼 일은 없는 거잖아요. 좀 너무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도 또 보게 되면 서류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한동안 ESG 경영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요. TV만 틀면 ESG 경영. 그러면 대치동에 있는 그런 이렇게 써주는 학원에서 다 그놈들이 다 ESG 경영으로 서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대 그러면 만약에 뭐 미적분 하게 되면 다 뭐 CT에서 보게 되면 적분의 원리가 어떻다. 다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게 겹쳐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자식이 진짜 이걸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만 크게 영향은 안 미치더라고요.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전교 1등과 진짜 좋아서 한 전교 6등은 바뀌어요. 0.5에서 0.6 정도까지는 바뀝니다. 같은 학교에서. 그런 경우는 봤어요. 이렇게 제가 거의 대치동에 있을 때 중대고 1등이 떨어졌는데 6등이 서울대를 갔어요. 의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자, 기재 항목만 보시면 먼저 그 생기부에서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취득사항인데 이제 수상경력은 사라지는 거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보게 되면 자동봉진이 중요하겠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번 동아리. 뭐 자율이나 동아리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저는 동아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자율. 봉사는 요새 조금 별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독서는 없어졌죠. 그러면 독서는 안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게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따로 정리하면 어차피 네이버에서 긁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요즘엔 챗 GPT로 긁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 챗 GPT나 버즈인가? 뭐 그걸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네가 입사관이야. 여기 의대 MMI야. 질문 10개만 뽑아줘. 쫙 뽑던데요. 요새는 세상 되게 좋아졌어요. 세특도 돼요. 근데 꼭 확인은 해야 됩니다. 독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목.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교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이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행동 특성 의견. 요게 맨 뒤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얼핏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님들 주례사 결혼 때 결혼식 때 주례사 안 떠오르시죠? 근데 들으실 때 딱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난가? 네, 이렇습니다. 그게 행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욕만 안 써 있으면 되는 거고, 우선 학업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공동체에 대한 기여,
이것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쁜 말씀은 안 써주시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셔서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이시거나 아니면 아주 새내기여서 뭘 모르는 애들의 경우는 가끔 실수를 해요. 저는 그 감동적인 그 행특을 한번 읽었는데 아이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잠 안 자려고. 잠 안 자려고 열심히 노력함.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그건 진짜 소송 걸어야 되는데 지방이니까 뭐 그걸 넘어갔지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서울대 서류평가를 보시면 뭘 보느냐. 학업 능력. 여기서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학업 태도,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날로 먹고 싶다라는 교수님들의 욕망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학업의 소양이긴 한데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학업 능력은 뭘 보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일단 성적 좋은가 내신. 그런데 보면 고르게예요. 고르게. 그러니까 한 과목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투나 이런 물리나 이런 부분에서 망할 수는 있죠. 인원이 적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수학에서 망했다거나 아니면 사회나 한국사나 뭐 이런 거 있죠. 기가나 이런 데서 망하게 되면 얍삽이 닦게 되는 거죠. 서울대에서 본다면. 그래서 우수한 건 당연히 서울대인데 고르게가 중요하더라. 펑크나면 안 돼요. 입시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전 과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펑크나는 게 있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특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뭐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뭘 했다라는 내용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단순한 거죠. 제가 이번에 지균아이, 인천아이, 지균아이를 좀 지도를 했었는데 정말 단순 암기에서 내시는 만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따로 한 게, 도전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다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아니면 나의 진로와 연관돼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건 이제 연결을 하는데 저기 신경미학?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 이런 게 아이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아이를 이과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아이의 꿈이 갑자기 아들내미예요. 래퍼로 바뀌었어요. 꿈이. 한과형을 들어갔다 때려치시고 일반고를 들어갔다가 성적이 쭉 내려가면서 꿈이 래퍼로 바뀌었거든요. 다시 올린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그럼 꿈은 처음엔 뇌 관련 과학자였어요. 의사라든가. 근데 이 아이가 래퍼하고 연결하려면 그러면 음악을 들었을 때 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이런 관심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에서 랩하고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만들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실패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생이 이런 정도 수준까지 고민해봤네? 시도해봤네?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면 이 정도까지가 뭐예요? 현재 과학계 자기 분야에서 좀 쟁점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배울 만한 거 아니면 대학원 정도에서 배울 만한 주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나요? 학교 홈페이지 가서 교수들이 쓴 논문을 본다거나 아티클 어떤 거 썼잖아요? 아니면 노벨과 관련된 노벨상 자기 분야에 어떤 게가 있는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민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제대로 못 만들어내더라도 선생님 좀 괜찮으면 질문만 제대로 해도 그것도 써주십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아이가 제법 하게 되면 그것도 써줍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 대학교 어떻게 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요가 아니라 그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써주십니다. 그래서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들 보고 아주 작아도 안 되면 멘토멘티 활동이라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이 어떠한가? 뭐 이건 됐고. 교과 성적.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네. 그러니까 편하게 막말로 그 내신 따려고 생지를 쭉쭉쭉쭉 빠져나갔다 떨어뜨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 그러니까 생지를 해서 내신 만점 맞은 아이보다 물리를 해가지고 내신 좀 떨어진 아이를 뽑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인 거고. 세특 보시게 되면 세부 능력사항이 특기사항이 제일 중요하죠. 또한 학생의 교과별 쭉쭉쭉 한 요 빨간 내용 보면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내신 비슷해요.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혹은 여기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여기서 확 차이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 중에서 통계 부분의 강점을 보이던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라고 하게 되니까 만약에 아이가 치대를 가고 싶다 하게 되면 무슨 수학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가 만약에 치대면 코로나 이후에 뭐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통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건 혹은 그 지역 간에 연령 간에 뭘 잡으시거나 해서 하나의 변수를 잡아서 그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고서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수학적인 내용은 수학에서는 보다는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그러니까 과탐 과목이나 다른 과목에서 수학적으로 통계를 내거나 하시게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수학 부분들은 좀 약간 다르게 좀 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꽤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냥 역으로 내신이 안 좋았다 그러면 역으로 거기서 발표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잘하는 건 그냥 그걸로 통과돼요. 근데 약한 거 거기서 오히려 이걸 써주는 게 낫다. 근데 그게 전공과 관련된 거라면 거기서 보고서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 탐구 등의 활동, 우수성, 동아리에서, 자, 이게 이제 고민인데,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약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동아리, 뭐 의대 선배들이 많이 있다. 들어가면 좋지만 거기서 면접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거기서 못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 들어가시면 돼요. 관련된 책 읽으면 돼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3년 내내 댄스 동아리 하는 딸내미가 있었어요. 걔 연경을 갔거든요. 왜냐하면 패스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놀고 싶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자꾸 이제 문과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한데 극단적인 경우라서 얘는 밴드부였어요. 그 밴드부였었는데 동아리 그 악기 자금을 시에서 얻어왔어요. 경영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닌 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대 합격, 경영 합격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창체 활동에서 보게 되면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 서울대 의대 이제 여기서 보면 강서구 들어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컴퓨터 관련 동아리예요. 컴퓨터 관련 동아리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동아리가 꼭 이게 의대 동아리일 필요는 없는 건데 아니면 이제 어떤 토론 동아리 아이가 만약에 약간 MMI에서 울렁증이 있을 것 같아 하게 되면 토론 동아리 어떻게든 넣어보세요. 그래서 말을 최대한 자주 하게끔 요거는 중요합니다. 못 피해갑니다.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도 꼭 들어갑니다.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 탐구지, 학업에 대한 적성, 전취성 발표하라는 겁니다. 발표나 토론이란 단어가 한 학기 기준으로 3개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3과목에서. 그러니까 전체 봤을 때 한 1년으로 따지면 5-6개는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성, 그러니까 토론이나 발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3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토론이나 발표가 합쳐서 토론이나 발표가 3개 이상, 그 다음에 보고서가 3개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량적인 부분들은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학업 태도는 뭘로 보느냐? 좀 질문이 좀 살짝 재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니? 아니 그냥 열심히 하려면 근데 왜 열심히 했냐고. 엄마가 시킨 거면 이제 안 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궁금해서 이걸 했어요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는가? 적극적이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가? 그래서 아까 1학년 때 좀 러프하지만 아주 광범위하지만 자기가 하려는 분야를 만들고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을 찾겠다는 거예요. 뭐 좌충우돌도 괜찮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이거 간단하게 말한다면 네가 궁금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니?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이거를 그 학종을 설계했던 양반이 그 정우찬 뭐 거의 KBO 총재죠. 옛날 서울대 총장이었던 양반이 원하는 인재상은 뭐 비빔밥도 있었지만 왜 예를 들어서 니코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런 거죠. 진짜 호기심이 없잖아요. 뻔한 거를 뭐하러 하니?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되지만 그 당시니까 너희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한번 설계해봐. 만들려고 시도해봐. 실패할 거 뻔히 알아. 도전해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 하지 말고 니네 어차피 똑똑한 거 아니까 의대가 됐건 서울대가 됐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호기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거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었어요. 이 학업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아까 강서구 이제 의대간 애를 다시 끌어올게요. 실제로 그런지는 아닌지는 중요치는 않은데 옆에 ADHD? 예, 이 아이가 있어가지고 쟤는 왜 저렇게 날릴까? 그러면서 보게 되면 그 부분들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뇌를 자기가 공부하는 거고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는 거라든가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약이 어떤 게 있는데 그 치료약은 어떤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 치료약의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예, 이런 부분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 쪽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을 근데 주변에서 끌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동아리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과목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뇌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학업의 소양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학교 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학교를 가시면 회장님도 괜찮긴 한데 차라리 동아리 회장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 주제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좀 더 주도적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한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러면 오히려 문사철 쪽 아니면 컴퓨터 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확장시키려는 게 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는 아마 행특에서 선생님이 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쓰레기통 좀 비워주시면 되고요. 일찍 가서 문도 좀 한번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한번 또 칠판도 좀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면 다 충분히 실립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면 되는 거고요. 자, 서울대 가려면 또 있어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없으면 안 돼요. 교과서, 그러니까 열심히 들었으면 애들 다 알겠지만 그 다음 단계. 1학년이면 2학년이나 3학년 부분. 아직은 안 배웠지만 실은 선행으로 다 뛴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지? 미적에서. 나는 지금 몰라요. 지금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증을 가지고 뭐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앞에 부분들.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찾아본 경험이 있나. 그러니까는 이게 세특에 들어가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실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이러이런 책을 읽고 아니면 이러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쩌고. 네. 그래서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어려워.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진짜 맞죠? 회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 다시 좀 볼게요. 그러면 이거 보자.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받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자. 교과 내용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 네, 독서는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하라는 뜻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발표나 토론. 학기당 발표 토론 3회, 보고서 3회 이상. 그건 기본이다.
독수가 있었을 때는요, 서울대 정도 기준으로요, 의대나 서울대는 60권이 거의 리스트였어요. 60권 정도를. 물론 다 읽진 않습니다. 그래도 60권 정도는 실려야 했어요. 그 정도로 뽑았죠. 그 다음에 인성과 리더십, 요건데 요건 넘어가고, 자, 수강 권장 과목 피하면 안 된다, 절대. 수의회, 생투, 미적분, 확통.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확통이 대부분 들어가요. 그러니까 3학년 때 학교에 따라서 보게 되면 미적 듣거나 확통 듣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듣게 되거든요. 둘 다 들어야 돼요. 수시에서는. 서울대나 수시에서는 둘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자, 어디 갔냐. 여기서 보게 되면 재료, 컴공. 애가 과학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컴공 가세요. 미적과 확통. 네. 근데 컴공은 내신을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내신이 더 셀 수도 있어요. 내신이. 네. 그 다음에 뭐 산공, 미적분, 확통. 네. 그래서 탐구가 약한 아이들이 컴공이나 산공으로 가기 때문에 입결이 좀 높게 나와요. 수시에서. 조선 이런 데는 됐고, 항공우주 이런 데는 안 가실 거고, 이거는 이제 연대 거예요. 연대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아까 연대는 어떤 애를 원한다? 이 자식 서울대 갈 것 같은데? 걔는 일단 잡아놓고 봅니다. 근데 의대는 안 그래요. 경희대 같은 데 있잖아요. 걔 어느 학교, 고등학교 까먹었는데, 1등이 떨어졌어요. 5등이 붙었는데. 경희대 의대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오겠어? 되는 거죠. 안 올라오면 안 뽑는 거죠. 미리 그냥. 네, 외대부고에서 상위권에다, 걔 외대부고에다가 10등 정도였대요. 안 뽑은 거예요. 뽑아도 그만둘 텐데. 이번에 보셨잖아요. 경신고? 했잖아요. 걔 어디 다녀서 성대 다녔죠. 성대 의대 다니는데 그걸 때려치고 서울대로 갔잖아요. 그러니, 재수없지만. 그런 아이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좀 더 밑에 학교 경우에서 보게 되면 경희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무 센 아이다 하게 되면 안 뽑습니다. 마치 중소기업에서 서울대가 지원하게 되면 안 뽑듯이 똑같습니다.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항목은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아까 서울대 떨어진 애 뽑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학생 학업적 발전 가능성 70, 사회적 발전 가능성 30. 근데 사회적 발전 가능성 이거는 거의 종합평가 앞쪽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이 뒤에 거는 말이 좋아서 이런 거지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앞에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산하니까 항목은 있어요. 70점 이게 우리가 그냥 손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점수 항목이 있기 때문에 30점 배점이 있는데 거의 점수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예 그냥 만약에 봉사활동을 아예 안 했다거나 적절히 발표를 안 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점수가 굉장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건 기본만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뭐 학업 역량 연대 거니까 이건 연대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에서 있어요. 주요 한 15개 대학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연합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학업 성취도 똑같습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국영수 사과, 우수한 거죠. 그 외 교과목, 예체, 기가, 제2외국어 등의 교과성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유난히 소홀한 과목 그럼 등급이 몇 등급이? 4등급. 4등급이면 죽을 사자다 딱 하면 됩니다. 입시에서 4는 무조건 죽을 사예요. 인서울도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무조건 4는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신은 1학년 때 4등급 맞다 뜨게 되면 남편분하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너희 집안에 혹시 뭐 예체능 피 흐르는 거 있냐고 서로 한번 호구조사 한번 해보세요. 다른 쪽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4등급이면 돈 쓰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찾아보세요. 정말 그날 실수가 아니었다면. 4등급한테 돈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재주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성적 추이.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아이가 빅픽처가 있어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4등급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요. 4, 3, 2, 1 이렇게 올라가려고. 네.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 보고
그래도 혹시 올라갈지 몰라 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보시면 그때 마음 비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보시고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작전을 돌리시면 됩니다. 아, 이번 생은 수시는 아닌 것 같다고 접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들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뭘 하시면 되냐면 월 100 적금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수 비용이 나와요. 네. 거의 4천 들 거예요. 아니, 4천이다. 1학년 1학기 때 망하면 1학년 1학기 때 4등급 뜨면 그때 적금 주세요. 월 100짜리. 그럼 딱 맞습니다. 학업 태도, 성취 동기,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거 발표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은 사실은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넣느냐? 세특은 좀 어려우니까 진로라든가.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하려는 분야에 좀 쟁점이 오라든가 이슈가 뭐가 되고 있는지 관련된 책은 뭐가 있는지 거기 대학원이나 교수들 아티클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시는 걸로.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수업을 그러니까 발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발표 제목이 뭐다? 그 분야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거.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탐구력, 지적 호기심, 탐구활동,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교과목. 계열에 필요한 교과목을 들었니, 안 들었니? 그걸 피해가면 일단은 위험합니다.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위험해요. 그래서 내신이 큰 차이 없다 하게 되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아이가 합격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올해 한번 컨설팅을 했는데 이 동네에서 살짝 멀어요. 근데 아이가 2등급 때 초반 아이예요. 내신이. 그럼 굉장히 훌륭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형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으니까 엄마도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근데 아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내신은 2등급인데 수능은 3등급 나와가지고 머리 굴리셔가지고 무슨 스포츠의학? 한체대 이런 쪽 쭉 생각하시면서 국민대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대 무슨 재활학과인가 뭔가 그런 데를 넣었었는데 1단계 떨어졌어요. 2등급 때인데.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신은 좋은데 내신은 거의 탑일 거예요. 그런데 전공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수 노력이 없는 거예요. 물리도 없고 만약 생명도 좀 약하고 피해간 거죠, 나름. 그러니까 그걸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1단계를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국민대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국민대가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래서 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했고 교과 성취도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게 아니면 굉장히 한 0.5 정도는 잘라버리시면 돼요. 0.5 정도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내신이 2.5인데 거기 붙었어 하게 됐는데 우리 아이가 안 했다 그러면은 2.0이면 한번 붙어볼 만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너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덜 차이 날 수도 있고 아까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1.5가 차이 난 거예요. 1.5가. 지원자에 비해서. 내신 1.5가 위인데도 1단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1단계에서 입사관이 많이 참가했느냐 아니면 교수가 많이 참가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교수가 참가하게 되면 그런 전공 부분들을 더 많이 보는 거고 입사관을 보게 되면 더 숫자, 기계, 정량적인 걸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1단계는 국민대 애들이 좀 많이 교수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내가 뭘 할지를 일정 정도 정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림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 그걸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공동체 역량은 그냥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일 거예요. 오늘 모이신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은. 그러니까 좀 멘토 멘티 정도 하시는 것 정도 아니면 무슨 수학부장이라든가 영어부장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 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나눔과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또 같은 내용들인 거니까요. 이건 이제 고려대 거예요. 그러면 고려대 칼라 아닌 이 고려대인데 이 항목 중에서 이 항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고려대는 전형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학교 추천 전형, 내신 전형의 경우에선 교과 이수 충실도, 공동체 역량 이걸 보는 거고 이 동네 아이들이 보는 게 학업우수 전형이에요. 수능 최저 4, 8인.
요게 학종이에요. 왼쪽 거는 학교 추천 전형인데 학교 추천 전형 해당은 돼요. 내신을 따려고 조금 약한 고등학교를 가서 고려대 의대를 갈 때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공동체 역량이 좀 더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으로 해서 1등급 때 초반이야. 전교 1등이야. 그리고 4, 5를 맞췄어. 서류 준비는 좀 약한 학교야. 그러면 학교 추천 전형으로 고려대 의대 가시면 됩니다. 전교 1, 2등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등포라든가 동작에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고려대 의대를 갈 때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자기 개발 역량이나 문제해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이걸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근데 학업 우수 전형은 보시게 되면 학업 역량 보는데 50으로 줄어들죠. 자기 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자기 개발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종적인 요소가 되는 거니까 네가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보고서도 발표하고 열심히 해봤니? 의사하려고 노력해봤니? 이거죠.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서는 수능 한 3, 4일 전에 보는 건데 학업 역량 비중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개발 역량이 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영과고나 한화고를 더 원하는 게 비중이 달라서 그래요. 요 배점 비중이. 그래서 여길 더 많이 보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럼 평가 실제를 볼게요. 요건 이제 서울대 입학 설명의 내용인데 A 학생과 B 학생이 있습니다. 위 학생은 내신 만점이에요. 5일. 자, 서울대 붙었을까요? 얘는 만점은 아니죠. 만점은 아닌데 이 아이와 이 아이 합격 학생은 이제 아래 학생이 합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점수를 보세요. 표준 편차나 표준 편차는 같은데 전교 등수는 A 학생이 전교 같은 학교니까 A 학생이 더 높겠죠. 등수는. 얘가 직윤 만약에 전교 1등이고 얘가 밑에 애가 전교 2등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점수를 보시면 원점수가 낮죠. 자, 88, 여기는 100, 여기는 91의 1등급인데 얘는 99, 얘는 93인데 얘는 94, 1점 차인데 얘는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Z점수나 뭐지 원점수가 높은 이 아이가 더 우수한 거예요. 이게 연대 Z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수에서 평균 까고 이런 게 있는데 핵심은 뭐냐? 원점수가 더 높아야 돼요. 학종에서는. 그래서 학종을 쓴다 하게 되면 1등급이라는 게 만족되는 게 아니라 원점수가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수학 1등급이다. 90점으로 그 아이보다는 수학 100점을 더 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너무나 큰 비중인 게 성적인데 같은 학교 학생 등급 숫자만을 비교하면 우수한지 알 수가 없다. 위 두 학생들은 등급만 비교한다면 A는 1등급 만점, B는 2등급이 두 개나 섞여 있어요. 그럼 B 학생의 성적은 낮아요. 그런데 맥락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계산해 보면 1점 차이로 2등급 받은 것도 있잖아요. 또 다른 성적도 보게 되면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굴 뽑는다? B를 뽑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위에 있는 A 아이가 요 내신을 좀 따려고 좀 예를 들어서 생명이나 지구로 해가지고 좀 얍삽하게 땄다 하게 되면 바로 그냥 B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이런 부분들 보고 그 과목의 원점수까지 보는 게 주요 대학교의 학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서울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거는. 학종 자체가. 그 다음에 원점수 이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요 Z점수, 요거는 이제 연대 설명회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점수에서 평균, 요거를 까고 표준 편차, 요걸 본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서 평균은 높고, 여기서 원점수가 높은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30단계로 쪼개는 거예요. 내신을 9등급이 아니라 30등급으로 쪼개서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 학교 수준까지. 아이 수준과 학교 수준 둘 다 볼 거야. 이게 Z점수예요. 이건 연대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 Z점수에다가 더 추구하는 부분들이 T점수예요. 그래서 학종은 그냥 Z점수를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준 편차가 좀 큰 학교를 갔다 하게 되면 원점수가 최대한 더 높아야 되겠죠.
내신 따려고 조금 약한 학교를 갔다 하게 되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거기서 원점수가 남들과는 레벨이 달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쉬운 학교 갔잖아, 내신 따기. 그러니까 레벨은 달라주길 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하게 되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보는 거고, 자, 평가의 실제를 보시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좀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류 참여 입학사정관 인원 보시고 서류 평가 건수, 입학사정관 한 명당 서류 평가 건수 보세요. 오른쪽 구탱이. 자, 전체 사정관이 전임사정관, 위촉사정관, 와우. 몇 명? 이게 뭐야? 전체 사정관 몇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800명? 그쵸? 네.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전임사정관, 근데 사실 더 많이 봐요. 위촉사, 서류평가 건수만 보세요. 중간에 있는 거. 서류평가 건수. 전임사정관이 7만 건, 위촉사정관, 교수들이겠죠? 요게 4천 얼마. 전체 사정관이 그럼 7만 이거를 더 봐야 되는 거예요. 한양대는 어마무시하게 서류를 제대로 안 보내. 네. 엉망인 거죠. 그 다음에 가천대, 뭐 그렇다 치고 경희대, 고려대, 와. 그러니까 동대, 건대, 서강대, 이대나 서울대도 보시게 되면 300, 400명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꼼꼼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면서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기계를 써요. 기계를. 네. 디지털 시대인데. 그러면 뭘 보느냐?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은 꼭 모든 학교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까 했잖아요. 빅픽처가 있어 우상향을 긋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성적이 있는 거고 각 과목별로 국영수사가 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적의 추세, 그 다음에 과목별로 해서 미진한 과목은 없는지, 만약에 과학이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바로 떨어뜨려 버리겠죠. 네. 근데 그래서 배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과목, 요것도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요게 지원자와 빨간 색깔은 지원자, 파란 색깔들은 뭐예요, 이것이 봐. 모집 단위. 그래서 지원자와 모집 단위의 요 등급의 추이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이거를 보는 거죠. 원점수의 분포도까지 다 나옵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 아이는 원점수는 어느 정도인 거고 또 추세는 어느 정도인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원점수 자체도 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보는 겁니다. 보면서 자기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세특인데 여기 보면 키워드를 설정해요. 오른쪽에. 키워드를 설정해서 발표, 토론, 보고서 이 키워드를 딱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 관심, 학습 능력, 논리 뭐 이런 게 자기네들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딱 키워드를 설정하게 되면 따다다다다 뜨겠죠. 하얗네? 그럼 탈락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정 정도 정량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나 발표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동일고교 이것도 있어요. 동일고교에 만약에 강서고예요. 자, 서울대는 없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동일고교를 쫙 했는데 몇 명 없어요. 학교가 약한 게 바로 드러나죠. 블라인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4명밖에 지원하는 학교 4명 지원했네. 우리 학교에 서울대예요. 자, 그럼 서울대 4명 지원했다는 학교는 학교가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미 학교 레벨이 걸러져 버린 거죠. 그거 하나로도.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은 뒤에 딱 떠요. 컨트롤 C, 컨트롤 V면 표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버리잖아요. 엄마 그 선생은 다 그래. 전교 1등도 다 몇 줄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좀 딱 깎이는 거예요. 근데 전 과목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되면 쫙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 문장, 이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실 때 1학년 1학기 혹은 이제 그 1학년 성적표를 딱 보시면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 같이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행사 중심으로 쓰여 있다 하게 되면 빵점 처리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따로 하는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 그 다음에 뭐뭐뭐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뭐 교육을 듣고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함. 빵점이란 뜻입니다. 그건 다 복사해서 또 붙인 거기도 하고 이걸 보는 겁니다. 키워드 설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점수를 쭉 매기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기초학업 영역 몇 A, B, C, D 요거를 다 클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된 거 보고 없으면 딱딱딱딱 바로 그냥 없네 클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그 많은 인원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고 막 클릭을 해버리는 거죠. 뭐 가산점 정도는 조금 줄 수는 있어요. 가산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명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거든요. A라는 교수는 A라는 뭐 입사관이 됐건 교수가 됐건 얘를 점수를 거의 뭐 A제를 줬는데 B라는 애는 C를 줬어요. 다른 교수는 뭐 김 교수는 C를 줬다. 그럼 둘이 야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크로스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특별히 잘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합격생들 보게 되면 이 앞쪽에 붙겠죠. 삐뿔 밑으로 내려가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창체나 세특. 자,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나 볼게요. 출결 특기사항 상관없죠. 자기 맘대로 3번 이상 땡땡이 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이거 되게 많았어요. 출결 빵꾸난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창체에서 보게 되면 자율활동, 진로활동, 담임교사, 담임원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서울대 가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게, 애는 괜찮은데 교사가 그지 같으면 망하는 겁니다. 네,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발표했는데 안 써줬어. 그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나중에 그 스크래블을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확인시켜야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독서활동엔 대인 미반영인데 이제 뭐 쓰기는 씁니다. 근데 독서란이 아니라 이제 그 세특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혹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여기에 책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학급 담임교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세특을 진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저씨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이한테 야 이거 한번 네가 초안 써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절대 안 바꿔주는 아저씨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운이 좀 따릅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원래 뭐 찍니 많이 했는데 그냥 어차피 다 그 합격한 애들 건데 이거 긁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네. 이거 어차피 다 필요 없고, 창의 한번 예를 들면 자율활동에서 학급 창의활동으로 진행한 여기 있는 애 다 좋은 데 간 애들이에요. 최소 고대에서 의대까지. 엎드림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통예주를 선정하여 어쩌고저쩌고 발표함 하나 들어갔습니다. 의학, 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본인의 관심 분야 신소재 분야, 그러니까 본인 관심 분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마이크로 바늘을 이용한 미래형 패치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사고의 유연성을 기록 융합적 사고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 뭐 이런 거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찾은 거잖아요. 교내 독서 프로그램인 화제동행 어쩌고 해가지고 사라진 스푼을 읽고 하버는 암모니아 합성 방법을 알아내어 식량 문제를 해결했으나 독가스 개발했음을 알게 되었고 마리 퀴리 어쩌고 해서 소감문을 제출했는데, 이 소감문의 내용 자체가 애가 보게 되면 신소재나 화학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런 책 내용 자체도 그런 부분들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의예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동아리 활동이에요. 생물 실험에 물벼룩. 네, 뭐 물벼룩 많이 하죠. 근데 아세틸콜린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물벼룩의 심장 박동수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란 단어 되게 좋아요. 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물벼룩의 심장 박동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 별거 아니어도 해봤잖아요.
특히 본인이 가장 흥미있게 실시한 물벼룩 심장박동 실험의 준비 과정에서 쉬우면 안 돼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 실험에서 조원들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큰 무리 없이 진행한 경험을 통해 어쩌고 특히 본인이 얻어낸 결과를 타인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모범적임. 그래서 자기 의학과 관련된 부분의 실험을 스스로 그 다음에 변인 관계를 열심히 노력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네, 된 거죠. 그러면 공동체성, 전공에 대한 관심, 노력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한 일원 후 행복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인의 진로 희망에 맞는 독서 활동을 하고 요렇게만 써놨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점수가 안 되겠죠. 화학실험 진로 캠프에서 카페인의 성질을 이용한 녹차 팁의 카페인 추출 실험, 전기 분해, 어쩌고저쩌고. anyway, 내용 수준은 별로인데 어쨌거나 발표함. 네. 그래서 화학과 약학 분야의 내용을, 얘 아마 약대 갔어요. 그래서 화학과 약학 분야의 내용을 생생한 지식으로 체득하는 경험을 함. 융합생명공학과에 관해 조사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발표, 보고서와 발표가 꼭 들어가야 되죠. 통과. 자, 그러면 세특이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보시면 한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수업 한번 읽어볼게요. 수업 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에 근거하여 학생의 특성과 강점을 기재합니다. 이거 선생님들 자료예요. 성취 기준 기반으로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구체적 내용과 성취 수준, 역량, 태도 등을 기재합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양한 독서와 토의를 즐기는 학생으로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탁월함. 탁월함의 체크. 일단 우수성 들어갔고요. 위의 내용은 추상적이라서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위의 내용이 추상적이면서 탁월하다고 하게 되면 좀 삐딱한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 걸리면 네가 무슨 근거로 탁월하다고 평가했니? 대졸 주제 이렇게 된 거죠. 핵심 나는 박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왜냐하면 구체적 근거 없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하게 되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님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활동을 적어줘. 이걸 더 원하는 거지. 뛰어나다는 말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모르겠다. 핵심 어휘 및 중심 문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파악함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빨간 거에 좀 밑에 보게 되면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을 발휘한 별 내용이 없어요.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점을 자료를 분석해 두 나라의 교육을 비교하여 한국 교육의 발전해 나갈 방향에 대해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함. 그래서 저는 학생의 관심 분야는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점수를 준다면 ABC 중에 C에 가까워요. 탁월하다는 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조금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게 탁월하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이거는 보게 되면 수행과제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써준 거예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 됐고 8단어 박웅년을 읽고 현대인이 처한 문제사항을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함. 뭐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이 앞에랑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를 선생님이 여러 모델로 써본 건데 앞에 거 보게 되면 핵심 어휘에 이제 교과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쓴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 보게 되면 현대인이 처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행과제 내용을 넣은 거고 1번하고 3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중간 과정이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수행과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강점, 약점, 극복에 중점을 둔 기재 예시. 자, 독서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였으나 옛날로 따지면 좀 촌지를 좀 줬어야 되겠다. 독서에 대한 의욕이 부족해서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 노트에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삶의 문제를 대해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줘. 평소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 뭐 이거는 괜찮은 거죠. 특이점이 온다. 요거를 읽고 친구와 함께 트랜스휴먼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 다음에 1.4km의 우주, 뇌, 정대승 요걸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어떤 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1번. 1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네. 2번. 2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2번. 3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3번. 3번이 조금 많네요. 저도 3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책이 2권 들어가서 자기 분야 1점, 뇌, 인공지능 이런 거니까 자기 좀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3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이 마음에 걸려요. 독서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였으나. 요거는 좀 골치 아프지만 2번, 3번 내용은 좀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대원외고 모델인데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자, 난서공이 올린 작품을 읽고 창작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활동을 수행해요. 이를 발전시켜. 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대원외고는 하나고가 이런 스타일을 쓰는데 70, 80년대 도심 재개발로 인한 철거민 문제, 용산 사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폭넓게 조사하며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관심사를 확대함. 아울러 비슷한 시대의 도시 빈민 문제를 다룬 윤홍길, 최일남의 소설 작품을 찾아 읽으며 주도적이죠.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과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함.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거 사각지대의 사람들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텍스트로 결과물을 냈고 맨 뒤에 보게 되면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여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 능력이 뛰어남. 그러면 수행평가에서 출발했지만 이걸 발전시켜서 사회, 그 다음에 다른 작가들로 확장을 시키고 결과물을 냈고 그게 우수해. 이러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야. 이 구조를 따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문학은 그렇지만 수학이 됐건 뭐 과학이 됐건 이런 자기 관심사가 없게 되면 거의 그냥 수업 내용만 거의 적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점수를 못 받죠. 왜냐면 다른 애들도 복사해서 붙였을 때니까. 아까 그 키워드를 하거나 같은 학교 지원자 중에서 딱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이 회색으로 떠버리니까요. 그래서 자기 관심사가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요것도 이제 합격한 학생인데 수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내용이 타당한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교과서의 공정무역과 관련해 윤리적 수업이나 비효율적인 글을 접하고 뭐 독서겠죠. 그 타당성을 분석, 비판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타냄. 관련 독서 강연을 심도 있게 참고로 나감. 다양한 어쩌고 돼서 공공 무대를 설립하여 의사수를 확충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로 어쩌고 저쩌고 뛰어난 모습을 보임. 그러니까 아마 얘는 의대가네요. 그러니까는 국어 시간이긴 하지만 수행평가 부분들에서 진로와 연결을 해서 관련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논리를 적으로 정리했다. 네. 또 이런 게 있어야지 또 필요하죠. 이런 게 있고, 의학의 역사를 읽고 탐구한 뒤 발표함. 의학사의 흐름을 통해 미래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싶다는 동기를 밝힘. 이하 생략. 의대 간 놈이고, 얘는 가톨릭대 의대 갔어요. 수학은 넘어갈게요.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교사들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자, 기하를 한번 가져봤어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기존의 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죠. 그 다음에 그동안 수많은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로켓의 속도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벡터를 이용하여 이거 기하에서 보게 되면 로켓의 추진력을 유도하였음. 이 과정에서 로켓이 한 평면으로 진행할 때의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확장시켜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부분들하고 자기 관심사를 엮어가지고 물리 시간에 발표했다. 자, 만약에 아이가 한번 그냥 이제 사례가 아니라 화공과를 원한다. 그러면 자율이나 진로 때 뭘 하냐? 과학기술의 맹신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이거 거의 서울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과학기술만 열심히 하게 되면 멍청한 거잖아요. 서울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멋진 신세계나 침묵의 봄을 보면서 내가 가는 방향에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판적
문제의식이 필요한 거죠.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나 신재생 에너지나 우리 주변의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요. 요 근래에 제가 만든 거라서 코로나 시대니까 언택트 사회 장단점은 뭘까? 뭐 정의란 무엇인가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고, 화공이라면 동아리에선 실험 관련 동아리를 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특이에요. 그러면 한국사 시간엔 시대별 과학기술, 예를 들어서 뭐 화약이 됐거나 뭐 화학과 관련된 무슨 우리나라 국사에서 좀 찾아볼 만한 거 발표하면 되는 거고, 국어에서도 보게 되면 동물 실험이나 가축 살처분, 환경오염, 자원 고갈, 기후위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되겠고, 수학에서 보게 되면 실생활에서 사용된 수학 원리와 사례 분석. 굳이 유명한 저 수학자 위인전 읽지 마세요. 그 의미 없어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보게 되면 복소수를 이용한 물리학의 발전이 어떤 게 있지?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황금 비율이 적용된 문화재나 예술품은 뭐가 있지? 이렇게 케이스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집합과 명제 시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낫죠. 1학년 때. 통사라면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뭐 기후위기, 인수공통 전염병, 코로나였으니까. 자연환경, 자연과 환경, 요 챕터에선 경제냐 환경이냐. 그래서 보게 되니까 오늘 뭐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아웃시키냐 했는데 아웃에서 줄이는 걸로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환경 문제, 생활 공간과 사회 시간에는 수도권 밀집 현상. 지금 우리 메가 뭐라고 하냐? 그 김포도 서울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요 근래 이슈가 되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세계화, 평화, 주요 제품의 국제적 가치 기술, 요즘에 보면 밸류체인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 탈세계화로 가면서 조금만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화의 평화 시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 아랍 얘기를 하든 아니면 미중 갈등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화공이긴 한데 화공이니까 뭐 미중 갈등 정도 여기서 보게 되면 히토류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반도체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해도 되겠고,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 앞에 챕터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화공의 경우에서는 통과 시간은 빅뱅 우주론 주기율표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도 있고요. 그래핀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컴퓨터나 AI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 창체 시간에는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발전 3위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챗 GPT는, 버즈는 뭐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세팅을 할 때 뭐 정의란 무엇인가 수준의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들을 돌려 아니면 그냥 깔아.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그냥 들이박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핸들을 돌려가지고 내가 무슨 보호벽이 있다고 칠게요. 거기 해가지고 운전자를 다치게 세팅을 할까? 나는 무릎 부상인 거고 앞에 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건 또 누가 책임을 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이런 거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윤리 문제를. 뭐 로봇이 도입됐을 때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전쟁에서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도쯤 읽으면서 이런 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철학적 기반을 좀 닦으면 좋겠다. 한국사 시간에 보게 되면 주요한 과학기술, 뭐 예를 들자면 장영실의 과학 발명품, 뭐 이런 걸 발표하면 되는 거고, 국어 시간에 보게 되면 AI 이런 거니까 프랑켄슈타인, 멋진 신세계, 로봇 관련 소설, 기타 SF 소설을 중심으로 발표하면 훨씬 낫겠죠. 수학 시간에 보게 되면 가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수학적 요소들 뭐 많습니다. 뭐 그다음에 암호, 뭐 신용카드, 주민번호, 이건 보안 장치는 어떤 원리인지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수학자가 아니라 신용카드는 여기서 보안 장치에서 어떤 원리로 이걸 만들어내지 이런 거를 발표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암호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발표하시면 되는 거고, 통합사회 시간에 보게 되면 정보화나 전자감시 시스템, 이런 전자감시 시스템, CCTV와 관련된 부분들 이걸 하시면 되는 거고, SNS와 소통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었잖아요.
요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 서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거 하잖아요. 이거 만나가지고 카페에 보게 되면 남녀가 앉아 있는데 서로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거 왜 만나? 그래서 이제 소통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문제는 또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뭉쳐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의사가 다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 의견들만 듣잖아요. 그것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사회 시간에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이렇게 극단화되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초래한 인류의 변화, 반도체, 스마트폰 초래한 인류의 변화는 모르겠고 스마트폰은 아예 성적을 떨어뜨리죠. 그건 확실해. 네. 근데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게 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내가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줘요. 안 줘요, 안 줘. 신체 일부래요.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재료의 원산지나 자원 문제도 이때 통사를 하게 되면 리튬에 대한 부분들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뭐 통사나 통관학 그래서 자기 전공과 연관된 부분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특 불가 항목 이거 됐고 여기서 불가 항목 공인 성적 이런 건 안 하시겠고 그 다음에 교회 대회 이게 있어요. 이번에 되게 좀 황당하신 양반이었었는데 왜 그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그 로봇 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로봇 대회가 있는데 그 로봇 학원 해가지고 뭐 코딩 어쩌든 무슨 학원 보게 되면 로봇 대회를 나가는데 옛날에 그거를 카이스트나 하여튼 과기원 계열에서 좀 뽑긴 뽑았어요. 근데 애들이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안 뽑거든요. 근데 교수님이셨는데 본인은 교수인데 오히려 이제 입시를 모르시니까 그 학원장 말을 믿고 충실히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됐고 점수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됐습니다. 옛날에 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K무크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편법적으로 준비할 요것만 보겠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 제발 과목별로 필요한 책을 미리 읽어둔다. 왜냐면 세특을 발표할 거니까 3월 개학 후 2주 동안은 각 과목 선생님들 요거 확인해야 돼요. 선배들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 선생님이 써줄 선생인지 안 써줄 선생인지 안 써줄 선생한테 괜히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상의를 했는데 좀 삐딱하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래요. 3월 개학 후에 2주 동안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봐버리게 되면 학교에서 리스트 관리 대상 있잖아요. 친절해져요. 근데 얘가 좀 망쳤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연구할 주제 하게 되면 문제나 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속으로는 거지. 넌 정시 파이터가 될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학기 초나 중간고사 이후에 과목별 세특 전략을 수립하는데 점수가 나올 때 1, 2등급일 때 하세요. 3등은 하지 마세요. 수행평가나 발표 시간 정확하게 피하고 준비하시고 진로에 맞춰서 전공별 활동들을 일단 여름방학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선생님 저 의대 쓰다가 약대로 바꿔도 되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점수 모자라서 뻔히 알아요.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컴으로 바뀌거나 이건 좀 곤란해요. 갑자기 아이가 건축으로 바꾸잖아요. 왜냐면 건축 내신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아이가 건축가가 돼. 그거는 조금 진정성이 떨어지죠. 도망갈 거 아니까. 약한 과일수록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진정성을 일찍 보여주는 게 유리합니다. 3학년 때 갑자기 바뀌면 안 믿습니다. 마무리. 자, 의학 계열은 1등급 초중반입니다. 비교과를 절대 못 피해갑니다. 수시는 무조건 학종. 정시로 가더라도 MMI를 봐야 된다. 합부를. 서울대는 넓고 깊게 적적 도전. 내신은 1점대 X. 맥스 2.5 이내. 7% 정도 잡으세요. 7%. 300명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20등 넘어갔다 그래도 나는 정시로구나. 되는 거고. 발표 토론 학기당 3개 이상. 로드맵 컨설팅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잘 봤어요. 그러면 의대를 쓰시거나 서울대를 쓰실 거면 이때 하시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아이가 빅픽처가 있어 너무 밑에 깔았다 하게 되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좀 더 지켜보시고 좀 더 지켜보신다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그래서 곡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뭐냐면 1학년 때 망쳤지만 늦게라도 아이가 정신 차려서 세특이나 그 다음에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 다 살아나거든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궁금하시면 문자 보내세요. 자,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건 내신은 다 잘 딸 것 같지만 특히 이제 망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내년도 꼭. 지금은 선행 의미 없고요. 그냥 1학년 1학기 내신 잘 따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내신이 애가 거의 탑이다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알아서도 신경 써요. 그 수준이 되게 되면 또 발표나 이런 부분 아이도 더 자존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더 신경 써요. 그럴 때는 비교과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다 하게 되면 비교과 붙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나온다 싶으면 아예 안 나온다 싶으면 다른 전략도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들 하십시오.